국제결혼 사기업체의 대표 지존. 2년자라고 무허가 업체예요. 막 몰리는 거예요. 그동안 못했던 신랑들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죠. 장인 장모님보다 나이가 많다 그러면 추가, 그렇죠, 장애 있으신 분들이나 뭐 50 이상은 또 초과 요금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6,500 7,000까지 들어간 신랑들도 있고, 신부가 한 달 만에 도망가거나 이러면 그 사람들은 더 이제 미치는 거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업체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업체라고 해야 되나? 무허가 업체. 이름 얘기하면 다 알 것 같은 그 업체 이름이 뭔가요? 2년자라고 무허가 업체예요. 국제결혼 사기업체의 대표 지존 원조. 이 업체의 대표는 현재 수많은 고소건으로 한국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합법업체는 이제 우리나라에 정식 등록을 해서 지자체에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또 감사를 받아야 돼요. 계약서 자체도 신랑분들이 이제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무허가 업체들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여성들 외모를 이제 노출을 시켜서 현지에 가서 만날 수 있는 여성인지 뭐 미끼 여성인지를 모르고 계약서를 쓰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죠. 결국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코로나가 끝난 이후 잠시 주춤했던 2년자는 현재 다시 신부의 사진을 올리며 신랑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성혼 사진까지 올라오는 상황. 저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이때부터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병원의 장례식장 직원이 국제결혼을 먼저 했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소개를 많이 받았어요. 국내에 유학생들도 좀 만나보고, 그 당시 한 5명 정도를 SNS로 이렇게 교제도 해보고 했는데, 그 여성이 유학비자 거의 만료 시점에서 자꾸 혼인신고를 좀 먼저 하자라고 계속 하더라고. 체류 연장이 목적이었던 여성이었기 때문에 교제하다가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결국은 업체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을 막 봤는데, 거의 99%가 오늘 만나서 내일 결혼하는 속성 방식이에요. 엄두가 안 나더라고 사실은. 그 중에 딱 2년자라는 업체가 2018년도 이때 유일하게 연애 방식으로 했던 업체였는데, 사실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직접 겪어보고 내가 판단해서 업체가 그렇더라도 진행을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심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됐죠. 2년자가 연애 방식인 거예요? 연애 방식이었어요, 유일하게. 그러니까 유튜브에 여성 프로필을 막 올리던 시대였으니까, 그때는 여성 인터뷰하는 유튜브를 보고 그 중에 여자 3명을 제가 선택을 해요. 옛날 TV에 사랑의 스튜디오 같은데요? 그런 식이었는데 법적인 서류도 없고 사실 그럼 서류 준비를 안 하고 가셨어요? 최소한의 안전 장치가 없네요. 전혀 없죠. 그러니까 그 여성에 대한 정보가 제 스스로 확인을 하고 검증을 해야 돼요. 그 안정장치가 없는 것만 문제가 있는 건가요? 신랑들 단톡방에 보면 50명 넘게 이제 우리 회원들끼리 방이 있는데, 거의 절반이 이제 문제 여성들이었죠. 우리 와이프가 이 A라는 신랑하고 진짜 친하냐 물어보더라고. 진짜 친한 동생이라 얘기를 했는데, 오빠 그 신부 여자 좋아해요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번역이 잘못된 줄 알았어요. 통역이 잘못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렵게 술자리에서 그 신랑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신랑도 나름대로 이제 신부의 페이스북도 확인하고, 그 상대 여성은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태고, 한국에 들어와서 둘이 살려고, 둘이 조인하려고? 조인하려고 국제결혼을 이용을 했던 거죠. 그 외에 한 달 만에 한국에 와서 가출한 신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한 번 결혼했던 여성인데 미혼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거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 짓을 하고 있고. 결혼을 하셨잖아요, 2년자 통해서. 어쨌든 처음에 매칭된 여성하고는 문제가 터졌었죠. 중간에 교제하다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 입장이었거든요. 이제 시어머니 동거를 이제 중간에 이제 못하겠다, 강남에 가서 살고 싶다고, 서울 강남에서 둘만 살고 싶다, 제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 가면 안 되는 신부다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피곤하겠다 해서 중간에 정리를 했죠. 그럼 총 들어가셨던 비용이 어느 정도인가요?
2년자 업체한테 준 게 한 4천에서 5천 정도 들어갔고 계속 지속적으로 추가 요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장인 장모님보다 나이가 많다 그러면 추가, 그렇죠, 장애 있으신 분들이나 뭐 50 이상은 또 초과 요금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신부 서류하는데 뇌물비를 또 요구하고, 신부들마다 용돈도 다 틀려요. 집안 사정이 어려우니까 50만 원 줘야 된다.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하다가 일단 여자한테 이제 혹하게 되면 그때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신랑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고 검증되지 않은 신부를 이용해 사업을 하는 2년자. 신랑의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 같은 존재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6,500, 7천까지 들어간 신랑들도 있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비싸다고 얘기하는 그 업체도 2천만 원이 맥시멈이에요. 4, 5천을 업체에만 줍니다. 업체만. 그래서 중간에 파혼하는 신랑들도 많아요. 파혼을 하기 전에 이미 한 2, 3천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돌려받을 수가 있나요? 못 받죠. 그리고 계약서도 안 줘요. 사진만 핸드폰으로 찍어라. 이렇게 하지. 근데도 중단을 못하고 끌려가나요? 이 여성에 대한 이제 인성을 보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행복하게 좀 살 자신이 있다. 근데 이제 생각을 갖고 진행한 신랑들이 신부가 한 달 만에 도망가거나 이러면 그 사람들은 더 이제 미치는 거죠. 한 달 살기 식으로 이제 베트남 처갓집에 갔죠. 이제 코로나가 풀리니까 신랑들이 2년자라는 업체에 막 몰리는 거예요. 그동안 못했던 신랑들이 또 그 업체로 막 몰리는 거야. 안 되겠다, 이건 알려야겠다. 유튜브를 할 줄 모르는데 그냥 처갓집에서 키고 영상 녹화를 해서 올렸어요. 방문할 때 중도금 3,500불을 따로 달라고 하고, 신부가 특별 신부기 때문에 2,500불을 달라고 그래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1,000불 따로 달라고 하고, 네 번째 방문할 때는 결혼식, 전통 결혼식을 하죠. 또 중도금 3,500불을 또 달라고 그래요. 기숙사 비용을 1,000불을 또 달라고 하고, 교육비를 1,000불 또 달라고 그러고, 베트남 관공서에 들어가는 뇌물비가 또 1,000불 또 따로 있다고 하고, 신부 비자 나오면은 2,000불을 또 별도로 달라고 하거든요. 제 비용 7천만 원, 업체 조심해라. 생각지도 않게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신랑분들, 뭐 진행 중인 사람들, 피해자분들이 카톡으로 엄청 연락이 많이 왔어요, 저한테. 제 경험을 또 이야기해주고 하다 보니까는 나름대로 좀 보람을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시스템을 갖추려고 이제 알아보니까 한 1년 걸렸어요. 이 준비 기간만. 시스템 갖추는 데만 1년. 베트남 처갓집은 충분한 연애를 통해 결혼을 합니다. 영상통화를 통해 마음이 맞은 단 한 명의 신부와 맞선을 진행.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연애 기간을 통해 신부 검증도 철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현재 에이전시나 마담하고 돈 주고 거래하면 한국 사무실에서 편하게 신랑들 꼬셔가지고 에이전시한테 넘기면 돈 반반씩 나눠 가지면 편해요. 제일 쉽죠, 그게. 왜 1년씩이나 걸렸냐면 기숙사도 내가 운영을 해야 되고, 마담이나 에이전시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해야겠다. 신부 모집까지. 우리 와이프랑 저랑 베트남 현지에서 상주를 하면서 사실은 틱톡으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국제결혼 관심 있는 여성들, 궁금증을 속성업체에 간 피해 여성들도 상담해주고, 또 한국에 있는데 시어머니하고의 그 고부 갈등, 우리 와이프도 시어머니랑 같이 몇 년을 살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경험, 또 신랑 신부하고의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문제점, 이런 거를 라이브 방송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필을 신부들이 보내서 연애 방식이 너무 이제 신부들 입장에서도, 속성업체 가면 이 남자가 무섭잖아요. 합방을 해야 되고. 근데 우리는 전혀 합방이라는 게 없거든. 충분히 서로 교제하고 결혼 날짜가 잡히고 신혼여행 가야 합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맞선에서 매칭된 여성은 기숙사에 입소를 하고 그때부터 두 사람의 연애가 시작됩니다. 3에서 6개월의 연애와 검증 후 결혼을 결정하는 시스템. 이렇게 해서 신부 모집을 해요. 토픽을 무조건 해서 가야 된다. 토픽 교육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기숙사에서 8시간씩 선생님 초빙해서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또 해보기도 하고, 또 유학학원에서 진행해보기도 하고.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 거짓말을 안 하고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부모님이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서 대부분 다 일하고 싶어 해서 여기서 전이하고 저녁 반세우 먹으러 갈까요?
여성을 검증하는 기준들이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조금 어려워서 집안이 어려워서 못 가는 여성들도 있기 때문에 9학년까지만 9학년 밑으로는 우리는 이제 프로필을 안 받는 걸로. 9학년이면 이제 중학교 졸업. 그렇죠. 또 문신 조그만 거라도 있으면 그런 여성들은 애초에 그냥 프로필에서 검증 탈락이고. 그리고 보면 페이스북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안 하는 여성들도 있어요. 한 개만 있다 그러고. 그런 거는 이제 우리 와이프가 현지인이니까 몇 번 이렇게 파도 타면 다 찾아내거든요. 네. 거기에서 또 남자친구가 있거나 이런 게 발견이 되면 잘라버리죠. 그러니까 프로필을 신랑들한테 소개를 못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한국어 수료증이 있다고 자랑하는 신부들이 있어요. 나는 토픽 공부 안 해도 돼요. 매칭만 되면 바로 한국에 갈 수 있다, 조건이. 자랑을 해요. 왜 자랑을 하지? 참. 근데 그런 여성들은 중간에 이제 파혼돼서 서류상은 미혼이지만 어쨌든 간에 남자가 잘못됐든 여자가 잘못됐든 또 합방을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믿지 못하죠. 제 영상에도 한 분 나왔었잖아요. 결혼을 한 번 했던 여성 중간에 이제 깨졌다라는 명확한 증거죠. 겪어보고 결혼하는 게 순서가 맞거든요. 처음부터 합방이라는 게 없고 오자마자 뭐 약혼식이다, 약식 결혼식이다 이런 것도 안 시켜요. 그걸 왜 시키는지 모르겠어, 업체에서. 결혼식을 뒤로 미루기만 해도 충분히 안전장치가 될 건데 진행할 때마다 진도가 나갈 때마다 중도금 형식으로 비용을 받고 있는데 신랑분들이 비용을 주고 하다가 언제든지 교제를 중단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준 거죠. 이 신부에 대한 생활 태도, 그 다음에 검증을 보고 문제가 있으면 신랑한테 즉각 알려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고, 또 신랑분은 신부랑 교제하다가 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나 서로 잘 안 맞는 것 같다 하면 언제든지 깰 수 있게끔, 교제를 중단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 신랑분은 언제든지 추가로 돈 내는 거 없이 이 금액을 보존을 해주는 거죠. 언제든지 재추진할 수 있게끔. 물론 또 베트남에 현지에 와서 맞선 보고 하는 게 또 실비는 들어가죠. 업체 비용만 제가 안 받는 거예요. 2차 검증 어떻게 하시나요? 신랑분들이 교제를 해보고 겪어보고 싶다라는 판단을 하면 무조건 처갓집에 갔다가 한국 가게끔 하거든요. 이 신랑분하고 저랑 이제 부모님한테 또 인사도 드릴 겸 또 소개도 할 겸 신랑하고 같이 처갓집은 무조건 가요. 당일어른은 젊은데 뭐 직업은 뭐가 있고 오빠가 있다, 27이다, 직업은 뭐고, 신랑이 못 보는 집안에 대한 환경을 보고 표정이나 이런 거를 보고 판단을 해요. 그리고 신랑한테 이야기를 해줘. 이 베트남 신부들은 제대로 인성이 박힌 여성들은 신랑한테 돈 얘기 안 해요. 대신에 혼자 끙끙 앓는 거지. 오빠 저 일하고 싶어요. 저 뭐 어디 뭐 공장 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벌어서 처갓집에 보태주려고 하니까. 결혼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또 업체 입장에서 신랑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좀 골치가 아플 수도 있겠다 나중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집들은 최대한 배제해버린다. 둘이 한국 가서 잘 살기도 바쁜데 현지의 장인 장모에 대한 그런 부담이 있으면 이 신부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좀 봐줘야죠. 그래서 보통 결혼 전까지 최소 3번은 방문을 하고 결혼을 하거든요, 신랑분들이. 전반적으로 그런 거를 조금 체크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신부 검증은 우리가 직접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옆에서 생활 태도만 보고 겪어보면 알아요. 겪어보고 판단해서 신랑한테 알릴 수 있는 건 알리고 신랑분하고 소통하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검증 안 된 신부 전액 환불 막 요 문구가 엄청 눈에 띄더라고요. 사실 업계 제가 최초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교제하다가 성격 차이 같은 거는 환불 대상이 아니고 신부에 대한 명확한 기책 사유. 초혼 미혼 여성이라고 했는데 미혼모다, 아기가 있다, 남자친구가 있다, 사실혼관계 남자친구가 있다, 동성연애자다, 서류 조작했다. 이거는 엄연히 제3자가 들어도 업체의 잘못, 신부의 잘못, 명확한 기책 사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신부의 용돈 그리고 지참료까지 다 돌려줘야죠, 업체에서. 분명히 업체 잘못이기 때문에 계약서에다 명시를 해줘야죠. 업체들도 자신 있으면. 혹시 그러면 계약서 같은 거 한번 볼 수 있나요? 계약서는 우리가 다 오픈해서 네네. 다 보여줄 수 있어요. 베트남 현지에 오기 전에 미리 다 확인하고 오시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계약서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회원의 기책 사유 사실을 숨기고 의뢰하여서는 안 되며 이러길 때는 사업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거는 당연하죠.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저는 매칭한 여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매칭을 취소. 그러니까 뭐 변심, 문화 차이, 욕설, 폭력, 괴롭힘 등 이거는 남자들이 하면 안 되는 행동에 대한 것들이니까 뭐 부적절한 행위, 상식 밖의 언행, 행동 이럴 때 사업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매칭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협의 후 다른 여성과 맞성이 가능하며 그래도 매칭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추가금 없이 일정과 추후 일정을 협의하여 일의 맞선을 재추진하도록 한다. 실비는 대신 회원이 부담하는 걸로. 딱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가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계약금 30만원, 인도금 170만원, 매칭 성사되면 500만원, 그다음에 웨딩 촬영 확정되면 이제 또 500만원 내고요. 전통 결혼식이 확정됐을 경우 600만원을 내게 되는 거죠. 사실상 여기 500만 원까지만 내고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일에 여성의 기책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요 500만 원을 보존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명시가 돼 있어요. 사업자와 회원은 계약서 이에 상호 합의해서 필요한 부분 특약들을 수기로 작성해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특약에 대해서 신랑분들이 요구하는 거 우리가 또 해줄 수 있는 거는 거기에다가 또 추가로 또 명시를 해주죠. 분명하게.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신랑 간의 특약상 변경이 가능하다. 현지 맞선 시 미끼 여성이나 아니면 다른 여성이 나오면 전액 환불. 내가 이 여성을 선택해서 왔는데 바뀌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미끼 여성. 그런 경우에도 무조건 다 환불. 항공료까지 다 돌려주죠. 그리고 뭐 검증 안 된 친부 전액 환불 이런 게 있습니다. 매칭된 여성이 다른 남성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이혼 승진, 미혼 여성의 자녀 출산 이력, 허위 서류 뭐 이런 결격 사유면 해당. 일단 이런 거라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업자의 전액 환불 조항을 거짓으로 이용하거나 결별한 것처럼 꾸밀 경우 이때는 좀 문제가 크죠. 사기니까. 이때는 사기니까. 이렇게 이제 계약서가 작성돼 있고요. 웬만한 업체들보다는 훨씬 양심적이죠. 일단 계약서를 깠다는 것부터가 양심적인 거예요. 이거 하나 약속을 해주실 수 있는 게 혹시라도 이 방송이 나간 이후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했을 경우에 신랑과 대표님과 제가 3자 대면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거는 자신 있어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